저는 미국의 대학생인 루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동아시아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던 한국인과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죠. 이들과의 만남은 늘 즐거웠습니다. 이들을 보면 마치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는 서로 잘 지내고 존중을 해주지만 스포츠 같은 경쟁과 관련된 주제만 나오면 이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띤 토론을 벌이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해야 했고 결국 저희는 축구는 한국이 더 잘하고 야구는 일본이 더 잘하는 걸로 합의를 본 채로 더 이상 스포츠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저희는 우연히 시골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세 사람 모두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각 나라별 시골 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한국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잠깐 시골 생활을 해본 게 다지만 내 생각에 한국은 도시보다 시골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 일단 공기부터가 맑고 물도 깨끗하거든. 그리고 한국 시골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 그러자 일본인 친구가 반박하더군요. 내가 알기로 한국은 가난해서 서울 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시골은 상하수도 개발도 잘 안 돼서 아직도 녹슨물이 나오고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아직도 사용한다고 들었어. 그렇게 그들의 말다툼은 시작되었고 결국 이번에도 제가 직접 경험한 뒤 판단하는 걸로 합의를 본 채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방학에 제가 직접 한국과 일본의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들의 스케줄상 일본부터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저는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적잖은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일본인 친구가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저를 마중 나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자동차가 없는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를 위해 미국의 많은 명소들을 직접 운전해 가면서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인 친구는 메시지로 자신의 할머니 댁 주소만 찍어서 보내주며 제게 그저 외국인 방문객 수준의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문화 차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죠.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서도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은 무척이나 혼잡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본인은 저를 보고 젠장 민폐잖아 라고 읊조리기까지 했죠. 저는 제 친구들과 꽤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제게 욕을 하는 그 일본인에게 당장이라도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본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먼 길을 달려서 일본의 시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본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마을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건물들도 생각 이상으로 낡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일본의 바깥 온도는 정말 쾌적한 데에 비해 낡은 건물의 실내에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은 일본인 친구는 제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일본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 일본은 세계에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가장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정화조 구조가 달라서 역류로 인해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하므로 건물이 조금 남기도 했지. 뭐 고즈넉하니 오히려 좋지 않아. 물론 일본 시골은 일본만의 느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느낌을 위해서 80년대의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바로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늘 경계했는데 심지어 친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조차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든 말을 제 친구를 통해 하셨거든요.
또한 저는 새벽마다 농사일에 강제로 끌려나가야 했고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일본식 식사도 100kg에 육박했던 제게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번 근처의 가게에서 초콜릿 바를 사 먹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본인들은 저를 손님으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무료 노동력쯤으로 여기는 건지 너무 섭섭했죠.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5일간의 일본 시골 여행은 마무리되었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일본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친구는 기름값을 일엔 단위까지 나누길 원했고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이 친구에게 베풀었던 많은 것들이 떠올라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처만을 입은 채 저는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조금 늦었음에도 한국인 친구는 짜증 하나 없이 공항까지 저를 마중 나오며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제게 식사는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허기진 나날들을 떠올리며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친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솔직히 그때 저는 한국인 친구의 표정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너무 실망했고 한국도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므로 비슷한 문화를 가졌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제가 밥을 먹고 오지 않아서 눈치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제 오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한국의 시골에 도착했고 일본 친구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시골은 정말 평화롭고 아늑하더군요. 가끔 소똥 냄새가 나긴 했지만 일본의 하수구와 변이 역류에서 나는 심각한 악취와는 다른 느낌이었고 한국 시골에는 풀냄새, 흙냄새 같은 자연적인 냄새로 가득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꽤나 낡긴 했지만 한국의 전통집들은 무척이나 과학적으로 지어졌는지 실내 온도도 굉장히 쾌적했고 바람도 전혀 새지 않더군요. 그렇게 집에서 조금 쉬다 보니 시장을 다녀오셨다는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더니 뜬금없이 욕을 하셔서 당황스러웠네요. 야 이놈아, 미국 놈이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몸무게 100kg의 거구인 저보고 삐쩍 말랐다니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뜬금없이 욕을 먹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에 대한 적대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은 겉으로도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저희는 식탁에 앉아 30분 정도를 기다렸고 곧 밥을 아직 안 먹었다는 제 대답에 보인 한국인 친구의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시장에서 사오신 삼겹살을 꺼내셨고 정말 끝도 없이 구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며 수십 가지의 채소를 내오시며 제게 강제로 채소를 먹이셨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가 먹는 양의 3배는 먹은 것 같은데 할머니는 여전히 섬에 안 찬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빔국수, 잡채, 부침개, 전 등 무지막지한 양의 음식들을 추가적으로 내오셨고 저희가 그 음식들을 다 먹기도 전에 식혜와 약과 등 한국인 친구가 한인마트에서 늘 구매하던 간식들을 계속 가져오셨죠. 할머니가 내주신 음식들은 정말 환상적으로 맛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러나 이건 악수가 되었죠. 할머니는 미국인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며 남자가 그렇게 말라서 되겠냐며 제 입속에 강제로 음식을 넣으셨고 결국 저와 친구는 수많은 종류의 과일까지 전부 먹고서야 할머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 빵빵해진 배를 부여잡고 빠르게 산책을 나왔는데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외국인인 저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어이 미국인, 자네 이름이 뭔가? 제가 미국인인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중히 대답했어요. 네, 전 루크예요. 뭐? 누구? 이름이 뭐 그래? 이 미국인 청년 이름이 누구래? 다들 누구라고 불러줘. 그렇게 제 이름은 영어로 후를 뜻하는 누구가 되었고 소문은 어찌나 빠른지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마다 저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곧 돌아갈 사람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정말 친아들처럼 저를 챙겨주셨죠. 심지어
저희는 가는 곳마다 음식을 얻어먹었는데 잠깐 들어와 보라며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를 주시는 어르신도 계셨고 마침 식사 중이었다며 파전이나 고기를 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제게 이런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지, 이건 평생을 미국에서 산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한국이 아닌 모든 나라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계산적으로 바뀌었고 제 경험상 아무리 시골이라도 예외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어도 아직 사람들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씨는 계속 남아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처럼 강제로 농사일에 동원이 되긴 했는데요. 그러나 차이점이라면 한국인들은 제게 수확물을 나눠주기 위해 노동을 시킨 것이었다는 겁니다. 토마토와 딸기, 참외, 고구마 등 한국의 시골에서는 다양한 농작물들을 수확했는데 한국 어르신들은 이런 농작물들을 작업하시다가 저를 보시면 꼭 따서 가져가라고 손짓을 하셨거든요. 제가 미안해서 괜찮다고 해도 이들은 막무가내셨습니다. 원래 한국인들끼리는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 저번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재배하신 감자를 나눠주셨거든.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따서 가져가. 결국 저는 공짜로 각종 과일과 채소들을 양손 가득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는 가족끼리조차 이렇게 퍼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일 뿐인 저를 마치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셨고 친구의 할머니는 정말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죠. 한국 시골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그리고 이 마을의 가족이 되어 생활할 수 있었고 이 일주일은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한국인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리며 이곳에서의 일주일 동안 살이 무려 3kg나 찌긴 했지만 한국의 시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